직업성 암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 한동안 굉장히 이슈였고, 그게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백혈병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혈액암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모 교수님들이나 여러 이제 의학 전문가들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아요. 반도체 공정에서 발암물질이 없다고 봐요. 있어도 발병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다수의 견해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공부가 덜 된 거죠. 그러니까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로 인정을 해주게 된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발병 원인도 여전히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쾌하게 의사들이 이거는 이 원인이니까 이게 돼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 주기에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합의로 좀 처리가 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직업성 암에 대한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직업성 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무로 인해 노출된 발암물질을 통해서 암이 발병한다. 두 번째는 발병 전 일정한 잠복기가 있다. 잠복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들으셨을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국 때입니다. 최근에 또 어떤 뉴스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좀 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이 보균자하고의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은 날 바로 발생을 하거나 뭐 다음 날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에서 5일 정도 있다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며칠 전에 노출됐던 게 며칠 뒤에 발생하는, 이게 이제 잠복기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암은 상대적으로 타 병에 비해서 굉장히 긴 잠복기를 가집니다. 잠복기라고 하는 것은 발병 요인에 노출된 시점부터 발병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혈액암, 백혈병으로 대표되는 혈액암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한 3년 정도 봐요. 그런데 폐암이나 이런 소위 말해서 고형암이라고 표현하죠. 이 고형암들은 훨씬 깁니다. 폐암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년 정도 봐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노출로 인해서 10년 뒤에 이제 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상담 받았던 것 중에 탄광에서 탄을 캐는 업무를 한 10년 정도 하고 지난달에 이제 정년 퇴임하셨는데 이번에 암 진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자제분들께서 예를 들어 상담 오셨는데 우리 부모가 10년 동안 탄광에서 탄을 이제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니까 그럼 이거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답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잠복기가 10년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오늘 발병했으면 오늘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전의 이전 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발병일자로부터 이 10년 동안은 잠복기이기 때문에 이때 노출된 거는 추후 10년 뒤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된다, 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최소 5년, 3년, 5년 전 그리고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거꾸로 더 10년 전, 20년 전까지 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셨고 거기에서 어떤 물질로 노출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과거의 것, 지금으로 치면은 1990년대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어려운 이제 입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A라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A 회사만 볼 수 없는 거예요. A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근무를 했고 그 전에 B라고 하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하고 그 전에도 뭐 C라고 하는 회사에서 10년 근무했으면 B, C 여기까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출 추정된 발암물질과 표적 장기의 확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암물질 하는데 각 발암물질별로 발생시키는 암의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면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이어서 폐암도 유발하고 간암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암들을 막 유발시켜요. 그런데 아까 전에 방사선 이런 것들은 혈액암을 유발시키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했던 건 중에 소방공무원이 방광암에 걸려서 제가 승인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방광암은 그 대형 차량이 발생시키는 그 디젤 연소물질, 그러니까 자동차 배기가스의 노출이 또 방광암을 유발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표적 장기별로 발암 물질들이 좀 달라요. 발암 물질이라고 해서 모든 암을 다 노출시키는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입증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해요. 역학조사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산재하는 노무사들끼리 이야기 여러 가지 나눠봤을 때 업무의 난이도가 뭐가 제일 높으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런 직업성암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언론에서 보셨던 급식조리사의 폐암이 그러면 어떠한 인정 과정을 거쳐야지 산재가 인정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각종 발암물질이 급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급식조리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 제가 하고 있는 공익 노무사일을 집어넣으면 노무사는 사실 이런 발암물질에 노출될 만한 일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암물질의 노출이 있는 직종이냐 없는 직종이냐를 먼저 찾는 것이 1번이고요. 만약에 그런 급식조리사 하시는 분이 폐암이 걸리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급식조리하는 과정에서 흉이라든지 발암물질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딱 들으셔도 좀 그거는 좀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이유는 노출이 되는 기간이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일정 수준, 일정 기간 이상의 발암물질의 노출이 또 있어야 그래야지 또 이것이 직업적인 원인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노출 기간 그리고 노출이 되는 과정, 정도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련의 절차를 역학조사합니다. 역학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식조리사 분들께서 인정받는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